세미나 녹음하고 있어? 네, 오늘 랩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큐레이트 리얼타임 풀바디 모션 캡처 유징 어 싱글 뎁스 카메라라는 논문이고요. 2012년도 논문인데 제가 키넥트로 싱글 뎁스 카메라로 스켈레톤 뽑아내는 거에 있어서 좀 조사를 하다가 이 결과가 꽤 리절트 비디오가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이 논문을 제일 먼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키넥트에서 손쉽게 스켈레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키넥트에서 얻은 데이터는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하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막상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스켈레톤이 깨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 이 2012년도 이 논문은 보면은 굉장히 레퍼런스 비디오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인트로덕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키넥트가 굉장히 사람을 모션 캡처하는데 굉장히 좋은 마일스톤이고, 로버스트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로우 코스트로 오토매틱하게 얻어낼 수 있지만, 오클루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스켈레톤에 안 좋은 결과를 모션 캡처에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면 일단 뎁스 카메라 모션을 캡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위에 것들은 이제 뎁스 카메라에서 스켈레톤을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이제 일단 맨 왼쪽 위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클로시스트 포인트라고 해서 저희가 가상의 어떤 3D 스켈레톤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이제 뎁스 카메라에서 얻은 뎁스 포인트에다가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터레이티브를 돌아서 가장 오차가 적은 모델의 형태를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논문은 현재 키넥트에 적용된 알고리즘으로 랜더마이즈드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각 포인트들이 대략 이거는 팔에서 나온 포인트일 거다, 아니면 이것은 바디에서 나온 포인트일 것이다를 먼저 러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파트를 유출을 해낸 다음에 유추해낸 데이터를 통해서 스켈레톤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시면은 이제 RGB 카메라에서 스켈레톤을 뽑아내는 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파트에 인여서 센서나 어떤 가속도 센서를 달아갖고 모션을 캡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소개하기를 일단 앞서 말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어떤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논문을 구현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논문 뎁스 포인트에다가 먼저 만들어낸 모델을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모션 캡처를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트래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전에 있던 포인트에서 이제 다음에 얻어진 뎁스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제 다음 포즈를 예측을 하는 형태로 메소드가 구현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어떤 포즈를 트래킹하면서 어떤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원상적으로 복귀하기 힘든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니셜 포즈를 사람이 손으로 매뉴얼하게 스켈레톤 포즈를 유추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키넥트에서 사용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포즈 데이터 상관없이 한 프레임의 뎁스 데이터만 받아서 어느 파트인지를 유출해서 스켈레톤을 얻어내기 때문에 로컬 미니마에 빠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만, 어떤 랜더마이즈드 디시전 트리가 어떤 오클루전이 있거나 어떤 없는 DB에서 데이터를 찾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도 랜더마이즈 디시전 트리는 초기 값을 사람이 매뉴얼리 줄 필요도 없고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 논문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스켈레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오토매틱하게 사용자의 바디를 어떤 모델링을 얻어냅니다. 각 파트를 원통 형태로
그 원통 형태로 그 길이와 반지름으로써 그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만들어낸 모델을 통해서 그 스켈레톤을 트래킹을 그 구해진 뎁스 데이터에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포즈를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요. 그 트래킹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나 페일이 일어날 경우에만 그 키넥트에서 구했던 랜더마이즈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포즈를 디텍션을 한번 리셋을 해준 다음에 다시 포즈를 트래킹하는 방법으로 해서 논문이 구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인풋으로는 일단 뎁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이제 포그라운드를 유추해내는 그 바이너리 실루엣 이미지, 그리고 그다음에 앞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스켈레톤 모델의 사이즈 등을 인풋으로 받아서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스켈레톤 데이터는 이제 34개의 어떤 그 각 좌표들로 구성된 어떤 스켈레톤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들을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굉장히 되게 잘 풀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트래킹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트래킹하는 방법은 그 맥시멈 포스테리아 프로그램으로 그 문제를 디파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C가 이제 뎁스 데이터와 실루엣 데이터, 그리고 Q가 이전에 있던 포즈 데이터들인데 그 뎁스 데이터와 실루엣 데이터와 이전의 포즈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현재 포즈 데이터가 가장 높은 확률의 포즈 데이터를 찾아주는 형태로 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논문을 이제 베이시안 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데이터와 이제 지금 내가 얻어낸 뎁스 데이터와 실루엣 데이터는 어느 정도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QM이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뎁스 데이터와 실루엣 데이터도 어떤 컨디셔널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맨 밑에 있는 식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맨 밑에 있는 식을 정의를 해드리면 어떤 포즈가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의 뎁스 데이터와 실루엣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포즈 데이터들 간의 그 확률이 다 곱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의 포즈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은 이제 각 텀에 대해서 각 텀을 정의를 하고 이제 포즈 Q를 구하는 문제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위에 있는 세 개의 텀에 각각 정의를 하고 이제 Q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 논문이 또 이전에 있던 그 3D 포인트 상에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논문과 다르게 이 논문은 모든 데이터 처리를 이미지 플레인 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자기네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 보시면은 저희가 얻어낸 뎁스 플레인 데이터도 뎁스 이미지로 나와줄 거고요. 저희가 어떤 포즈 Q라는 인풋을 주었을 때 그 포즈로 스켈레톤을 만들었을 때 이제 카메라가 봤을 때 어떤 뎁스 이미지를 또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지금 좀 그림이 좀 안 좋긴 한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어떤 스켈레톤으로 뎁스 데이터를 만든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오른쪽이 실제로 관찰된 뎁스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거리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 바이 픽셀로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픽셀 바이 픽셀로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두 개가 정확히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애는 그러니까 그 렌더된 이미지의 손을 이제 옵저브된 그 이미지 플레인에서 거리를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은 렌더된 이미지는 그 포그라운드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그 관찰된 이미지 플레인 상에서는 백그라운드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두 개의 플레인이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두 개를 겹쳤을 때
두 개의 실루엣 데이터가 그 뎁스 데이터가 겹쳐지는 영역에서만 이 텀을 그 계산을 하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셨을 때 그 보시면 이게 A라는 그림을 보셨을 때 이제 그레이라는 원이 이제 저희가 그 포즈를 넣었을 때 렌더한 그 이미지 데스맵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우리가 관찰했을 때 얻어낸 이미지 데스맵인데 두 개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겹쳐지는 그 빨간색의 영역에서만 그 뎁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합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했더니 또 그 셀프 오클루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카메라를 바라보고 제가 손이 제 가슴을 가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에도 제 렌더한 이미지의 손의 위치가 관찰된 뎁스 데이터의 위치와 비교를 해봤더니 렌더된 이미지의 손이 관찰된 이미지의 가슴과 비교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뎁스 길이를 재어봤는데 뭐 일정 오프셋 요 논문에서는 10cm 이상일 때는 또 그 값은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 B2 이 영역이 그 뭐 렌더된 이미지의 가슴과 관찰된 이미지의 손이 비교되거나 혹은 그 반대 케이스의 경우에 저런 그 리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런 경우도 제거를 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만 뎁스 픽셀 거리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형태로 그 뎁스 이미지 텀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텀만 있으면은 또 동작을 안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텀을 더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텀의 경우에는 이제 뎁스 거리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도 어떤 앞뒤로만 움직이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값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이 텀을 넣어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이 겹치지 않는 이 왼쪽 B1의 영역에서는 이 영역에서 가장 여기 뭐냐 이제 렌더한 요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 관찰된 영역의 픽셀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픽셀을 찾아주게 되고 또 이 안의 영역에서도 각각 그 렌더된 이미지에서 가장 가까운 옵저브된 이미지 픽셀 영역을 벡터로 찾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도 각각 영역을 가장 가까운 렌더된 이미지 영역으로 렌더된 이미지는 가장 가까운 옵저브된 이미지 위치로 옵저브된 이미지에서 그 가장 가까운 렌더드 위치로 위치를 찾아주게 돼서 그다음에 그 각각의 거리를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여기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3D 포인트로 바꿔준 다음에 그 모든 픽셀들의 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익스트라 데스텀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건 이 값이 줄어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뎁스맵을 바라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루엣 이미지 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실루엣 이미지는 바이너리 텀이기 때문에 이 실루엣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 이미지가 실루엣이 있을 때 이 실루엣이 어떤 너무 많이 스켈레톤이 튀어나가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옵저브된 이미지 안으로 넣어주는 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렌더한 이미지의 텀이 그 렌더한 B1의 이미지의 텀에서 그 옵저브된 이미지 안에 넣어주는 텀으로 보시면은 그 렌더한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픽셀 바이 픽셀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을 계산을 하게 해주면은 요 텀이 B1 안에 있는 영역의 픽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B1 영역을 안 맞는 B1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실루엣 텀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텀을 의미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프라이어 텀인데요. 이거는 그 이전에 있던 포즈 데이터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은 그 이전 포즈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때 현재 텀에서 가장 높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0에 가까운 형태로 나오게끔 그 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텀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텀들을 다 그 아그맥스 이 텀을 만족시키는 포즈를 찾으면은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제를 그 풀기 위해서 앞에다 로그를 붙여주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Q에 대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이제 루카스 카나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Q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푸는 방법은 논문에 뭐 스텝이 몇 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델타 그 어떤 임의의 Q를 넣어준 뒤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러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에러에 따라 어떤 델타 Q 값이 나오게 돼서 그 우리가 원하는 답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계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만 필터요? 예측. 근데 예측이라기보다 그냥 등속으로 움직일 때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 텀을 바꿔주면은 또 뭐 바꿔준 대로 점수를 또 나와줄 수 있는데 좀 조금 칼만 필터 예측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3D 포즈 트래킹을 통해서 논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트래킹만 이용해서 논문을 구현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잘 동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D 포즈 트래킹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3D 포즈 디텍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3D 포즈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키넥트에서 사용했던 그 랜더마이즈 디시전 트리의 방법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도 분류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애초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약간 어떤 리파인먼트를 해줘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일단 키넥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일단 랜더마이즈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 주고요. 보시면은 먼저 러닝된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은 머리에 가까울 거다. 이 부분은 뭐 몸통에 가까울 거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분류된 텀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 영역을 보시면은 이 영역은 굉장히 애매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오른쪽 손인데도 불구하고 뭐 허벅지라고 유추되는 영역도 있고 이런 텀을 랜덤 샘플링 테크닉이라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위치마다 우리가 이전에 얻어냈던 스켈레톤 데이터와 스켈레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 후에 이게 스켈레톤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예측을 해서 되지 않겠다 싶으면은 그런 픽셀들은 버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정말 좀 믿을 만한 형태의 그 뎁스 픽셀들만 분류된 뎁스 픽셀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뎁스 픽셀들을 이제 각 픽셀 같은 분류에 있는 픽셀들의 가운데 점들만 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그 점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우리가 만들어냈던 스켈레톤을 짜 맞추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형태와 같이 리컨스트럭션을 스켈레톤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리컨스트럭션 했던 스켈레톤을 이제 이 포즈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스켈레톤 데이터는 일단 이게 분류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보시면은 많은 픽셀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도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된 텀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과 같은 위치에 안 좋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팔이 뎁스맵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 포즈 리컨스트럭션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래킹하는 알고리즘에다가 한번 리파이먼트를 거치게 되면 다음 맨 오른쪽과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포즈 트래킹과 포즈 딕테이션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컨셉을 말씀드릴 때 두 개를 조합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항상 트래킹만 하다가 그럼 언제 디텍션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트래킹만 해도 굉장히 잘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이니셜 포즈와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그 포즈 디텍션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에러가 나는 상황에서 포즈 디텍션을 다시 한번 불러내서 그 포즈를 리셋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 이제 뎁스텀이 어떤 일정 스레숄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셋을 한번 거쳐준다라는 그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루엣텀이 어떤 두 개가 영역이 너무 많이 겹치지 않을 때 이게 보시면은 실루엣텀 두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뭐 서로 90%가 넘어가야 그 정상인 데이터라고 본다라고 해서 어떤 그 E2라는 스레숄드 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영역이 그 실루엣텀이 그 리셋을 해주는 형태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매틱 스켈레톤 캘리브레이션이라 해서 그 각 사람마다 다른 조인트 사이즈를 간단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팔과 다리 모든 영역을 15개로 분류를 하는데 다들 원통 형태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바디만 그 타원형의 원통 형태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한테 셋업하기 쉬운 형태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은 일단 랜저마이즈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특정 포즈를 분류를 그 한쪽 다리만 든 그 특정 포즈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각 세그먼트된 영역에 세그먼트된 영역을 차지하는 사각형 형태를 찾아주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보시면은 그 스텝 2에 보시면은 사각형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과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스켈레톤 사이즈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밑에 거는 각각 다른 뷰에서 본 거고요.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데이터는 이제 아직 안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하는 그런 앰비규이티가 높은 지금 다리가 크로스 되는데도 거의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친구 없네요. 그리고 이게 키넥트와 비교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오클루전 발생했을 때 이제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톤이 깨지는데요. 자신들의 방법은 위아래, 그러니까 오른쪽 게 키넥트, 왼쪽 게 이 논문의 방법, 그리고 위와 아래의 차이는 카메라 뷰가 다른 거예요. 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데도 되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랑 요거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이 발 방향도 분명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사실 키넥트 그 뎁스 데이터 보면은 발 이 위치를 알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뎁스 데이터만으로. 그래서 뺀 게 아닐까. 네, 뭐 이건 태극권 이런 것도 해봤는데 되더라. 보시면은 그 키넥트에서 발이 높게 오면은 카메라를 많이 가리는데도
그 오른쪽 논문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이터레이티브하게 포인트 클라우드 셋에서 모델을 매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팔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면 다시 잘 안 돌아오고 이런 경우, 팔이 막 손에 있다가 안 올라오고 이런 케이스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거 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데 비콘 데이터랑 그 비교를 해봤을 때도 오차가 거의 막 10cm 밑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샘플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손 이렇게 걷는 거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 되게 좀 심플한 예제 같은데 다른 예제가 없었는데 아무튼 비콘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익스트라 오클루전 텀을 넣었을 때 그 안 넣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오클루전에 있어서 반응을 못 하는데 이제 저희 그 아까 뎁스의 두 번째 텀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반응 그 오클루전 형태에서도 잘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루엣 텀인데요. 실루엣 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거 뒤에 좀 더 느린 화면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스켈레톤을 어떤 실루엣 안에다가 이렇게 꾸겨 넣어주는 형태가 실루엣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기 튀어나오게 되죠. 뎁스맵 바깥으로. 팔도 뎁스맵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네, 실루엣 텀이 저런 부분을 안쪽으로 잡아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낸 그 결과인데요. 이제 가운데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요. 트래킹이 실패를 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디텍션을 리셋한 경우 0. 이 실험 데이터는 뭐냐면요. 엑스박스를 놓고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드벤처 케이스, 스타워즈, 플룻 닌자 이런 거 게임을 시켜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트래킹 페일 케이스는 무엇이냐면요.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했을 때 뭐 100개의 신 중에 0.17개의 신만 0.17개의 신에서 우리가 신을 리셋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킹에서 페일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0.1이라는 수치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3초에 딱 한 프레임 일어나는 거라 굉장히 잘 동작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페일리어 케이스는 유저가 직접 자기 신을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유저가 직접 프레임을 걸러낸 건데요. 0.01이라고 하면은 330초에 딱 한 프레임 일어난 거니까 유저가 봤을 때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0.52의 뭐 댄스 센트럴 하드 저것도 제가 2지밖에 안 해봐갖고 하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요. 0.5이라는 수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렇게 결론인데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일단 그 트래킹한 그 메소드를 예전에 3D가 아니라 이제 2D 베이스에서 하는 트래킹 그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 잘 동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즈 트래킹과 포즈 디텍션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우리는 그 키넥트랑 거의 키넥트의 장점은 다 가져오지만 성능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토매틱하게 스켈레톤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저든 다 손쉽게 그 맞춤 형태로 스켈레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 워그러는 아까 스켈레톤 모델을 원통 형태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킨드된 형태의 모델,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컬러 데이터를 이제 뎁스 이미지와 조합을 하면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람이 모션 데이터 이미 먼저 모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뒤에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그 프라이어만 뽑아내서 그 포즈 위치 말고 그 프라이어 키만 어떻게 인풋으로 넣어준 다음에 그 포즈를 찾아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내가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정보만 한번 주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카메라에 캡처가 되면은 디텍션을 해서 대략의 스켈레톤 뽑아낸 다음에요. 그 뒤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켈레톤 뽑아내는 건 맨 처음에 나와요?
뽑아낸다는 거가 바뀌지 않는데요. 네네,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캘리브레이션 하게 돼요. 네. 네, 컴퓨테이션 GPU 다 사용해갖고요. 픽셀 단위라 얘기를 하는데 계산을 해봤을 때 그 트래킹 알고리즘이 컴퓨터 사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겠다. 그 i7의 그 GTX 580 그래픽 카드에서 이터레이션 한 번 도는데 3ms요. 그러니까 보통 5번 돈대요. 그래서 20ms 정도 트래킹 한 번 하는데. 그리고 포즈 디텍션 하는 경우에도 아까 보면은 한 번 도는데 대략 포즈 디텍션 좀 오래 걸려서 뭐 23ms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텍션만. 그래서 디텍션 하고 그다음에 그 스켈레톤 쓰고 다음에 뭐 리파인해서 트래킹 한다고 쓰면은 리얼타임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그 제가 빼먹은 게 있는 게 성능하니까 나오는 게 키넥트 뎁스는 그 뭐지? 320, 240 사이즈 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640, 480보다 4분의 1 사이즈 좀 픽셀이 많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속도는 빠르고. 질문 또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